외국인들이 쇼핑카트를 몰고 우리 나라에 와서 이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합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데 때만 기다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한 몇 달 전이었죠. 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쌓아 올리니까 그때 집중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집중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왔어요. 그때 금융투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물량을 빼앗고 또 매수하는 그런 물량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바이든 시대가 도래를 하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5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2조 원 정도의 폭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매수를 할까? 지금 각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면 그 삼성전자 이유에 대해서 별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아까 6만 원대였죠.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는 7만 전자 될 것인가 8만 전자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앞으로는 회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지금 7만 8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강한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앞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그런 장세가 펼쳐질 거예요. 그럼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는 정말로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이때 자동차 관련주들 올라가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팬데믹 관련주들 올라오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각종 금융주들도 올라오고 정유주도 올라오고 해서 순환매가 조금씩 나왔다는 이야기요. 근데 삼성이 올라가게 되면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가고 삼성 위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과 또 일부 섹터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짧은 등락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손 놓고 그냥 다 쳐다보는 거죠. 심지어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도 저것을 매수 못했다면은 또 많이 베팅을 못했다면은 정말 위에서 문책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 보시자. 그렇다면 삼성이 왜 올라갔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시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일 것이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전 세계 자금,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성장률이 많이 나오고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쪽,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같은데 이런 쪽에는 좋은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우량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외국인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다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주로 타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삼성을 먼저 매수를 하고 나머지 것 조금 후에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5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2조 원 가까이를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특히 11일부터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한 상거래일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연고점을 넘어서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주 정도는 좀 빨리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국고처에서 과거에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 그 영끌 투자했잖아요. 동학개미들이. 근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이 좋은 7가지 이유인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삼성은 아니다.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흐름이고 또 투심도 안 좋아진다고요. 충분한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된다 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 그리고 한 1, 2주 전에도 삼성에 의한 장세가 이루어지니 삼성 위주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좀 빨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좀 외국인들이 좀 사고 또 기관들이 좀 사면서 좀 빨리 움직였는데 저는 오히려 눌림목을 줄 때마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레이더에 포착이 돼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럼 삼성이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삼성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삼성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이미 글로벌 기업이 됐고. 근데 애플하고 삼성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그 2000년 이익 추정치를 따져보면 PER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30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요. 그러니 상당히 저평가되는 우리 삼성전자를 사보자. 먼저 이런 심리가 발동을 했을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럼 그 시기가 왜 갑자기 이때부터 진행이 됐냐?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 코로나가 한참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됐고 아시아에도 한참 좀 번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신흥시장들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야금야금 우리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 상거래일 동안 이제 폭풍 매수를 했는데 이미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결국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뭐 중국도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때부터 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다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미 이제 당선은 됐죠.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추가 부양책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펼치게 되면 그때는 좀 달러 약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뭐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뭐 무역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갑작스런 게 나타나서 미국은 오히려 경상수지가 이전보다 좀 안 좋아지고 중국은 더 경상수지가 개선이 됐잖아요. 그죠? 그거 뭐 미국의 여행수도 좀 줄어들고 뭐 로얄티나 그렇게 받던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 안 가고 그다음 이 뭐 마스크나 뭐 이런 코로나 관련 용품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수출했죠.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러면서 경상수지가 생각보다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자, 이런 쌍둥이 적자 때문에 좀 앞으로 그 자금들이 신흥시장 쪽으로 물밀고 들어오는데 주로 우리는 삼성부터 공략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과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업황 자체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업황 자체는 좋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어요. 그럼 바이든은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바이든 친중적인 인물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야,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어. 중국 때리기를 계속 진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부에서는 뭐 안보나 이런 쪽에서는 중국을 압박을 하겠죠. 다만 뭐 환경이나 보경 이런 쪽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중국과 뭐 우리가 적이 아니다 이런 어떤 모양새를 좀 같이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대중국 압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좀 설 자리가 좀 없어지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 삼성전자나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디램이 좀 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디램 가격도 좋아지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해서 삼성도 사고 SK 하이닉스도 좀 산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과연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올라갔냐 이거죠. 안 올라갔어요. 사실 3분기 실적 보시면 뭐 매출 66조, 그다음 영업이익 12조 했어요. 7년 만에 10조 원을 또 돌파했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뭐 실적 쪼그라들었을 때 보면 5조 원대 뭐 이렇게 나와도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야, 10조 원이 되면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제 삼성이 올라갈 때 되면 이제 달러 강세하고 이제 많이 엮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글로벌 자금들이 야, 더 이상 뭐 매수할 게 없다. 근데 삼성은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은 또 코로나 방역에서 모범적인 국가네.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가장 먼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어디냐? 역시 한국, 중국이다. 그리고 미국이다. 이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실적 부분은 이제 좀 더 올해 4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닥 좋지는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이제 내년에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또 바이든이 중국 기업들을 이제 압박하게 되면 그 반사 이익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이 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그 메모리 쪽에만 좀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쪽에도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쪽 쪽에서 뭐 성장이 나오고 그러면 역시 삼성은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 쪽도 잘하내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애플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올라갈 룸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이제 뭐 백신이나 또 배당에 관한 것도 있죠. 사실 외국인들은요, 주가가 안 올라가도 배당이나 아니면 뭐 환차익만 나와도 땡큐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이 뭐 현금을 100조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배당을 좀 많이 주겠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삼성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거든요. 지금 삼성 전기도 잘 움직였죠. 앞으로 삼성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게 한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온라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만 보지 마시고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제 기업들의 주가를 좀 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뭐 배당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삼성은 이런 배당 정책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잖아요. 이 부분도 주가를 밀어올릴 수가 있죠. 코로나는 지금 화이자가 이번에 임상 3상 진행했는데 봤더니 90% 이상의 어떤 좋은 흐름을 내고 있어 결과를. 그런데 여기에다 모더나도 나오고 또 치료제들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속속 치료제나 이게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이게 종식이 되게 되면 그동안 눌러있던 종목들, 그 중에서도 성장성이 대두가 되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드라이브가 걸리니까 앞으로 삼성은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삼성 위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그 기관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어차피 삼성은 벤치마크를 추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삼성은 살 것인데 수익률 추종을 위해서 수익률을 잘 내야 되잖아요. 펀드가. 그런 관점에서 뭐 증권주나 이런 짧은 또 조선주도 될 수도 있고 뭐 짧은 그런 섹터가 같이 움직이면서 주로 삼성을 위한 장세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코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을 꼭 지켜보시고 뭐 앞으로 눌림목을 준다면 충분히 저점 분할로 접근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김해 신공항건설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만약 가덕도로 방향을 잡으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문제는 정말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다고요.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가덕도하고 밀양신경하고 한참 뭐 해서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했는데 결국은 만약에 한 곳을 선택하게 되면 뭐 만약에 밀양을 선택하게 되면 이 부산 인심을 잃게 되겠죠. 불경. 그리고 또 이 가덕도를 선택하게 되면 자신들의 텃밭을 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어요. 근데 김해 신공항을 했는데 이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다 하면서 분명히 우리 대통령은 가덕동을 주자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무총리가 됐던 정세균 국무총리도 과거에 보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해묵은 재료예요. 뭐 정치적으로든 테마적으로든 해묵은 재료인데 이제는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이런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그랬고 집권 여당이 그쪽에 드라이브를 안 걸었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 쪽에서 보면 신북방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제가 과거에 한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제 글로벌 증시를 판단해 보자. 글로벌 정세를 보면 대중국 압박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압도한다고요. 물론 기술 면에서는 미국이 앞서요. 그러나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을 진출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ICBM에 핵을 실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마저도 아시아 태평양을 진출해서 대서양으로 자기들을 압박하게 되면 괴로울 일입니다. 유일하게 마음대로 못하는 데가 아시아 태평양 쪽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뭐
호수, 인도, 미국 뭐 이쪽 해가지고 쿼드로 압박을 하잖아요. 쿼드로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일본 쪽은 미국 쪽에 가지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역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껴안으려고 한다. 우리를 껴안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저는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 때문에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게 되면 중국은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정책도 보면 그쪽하고 많이 맞물린다고요. 러시아도 시베리아를 개발을 해서 시베리아를 경제성이 없는데 시베리아를 많이 개발하다 보니 그때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저렇게 쪼개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도 시베리아를 개발해야 되고 또 중국은 우리를 껴안아서 해야 되고 우리 정부는 어때요? 뭔가 업적을 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더라도 더 이상 그 먹을거리가 어딘가 우리가 북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해서 신북방 정책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북방 정책의 시발점이 부산이라고요. 이런 정치적인 이유, 국제 정세 때문에 이쪽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이쪽을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쪽을 잘 봐야 되는데 조금 서두가 길었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해묵은 재료였지만 이쪽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날아가면 와, 또 뭐 날아가면 와, 이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쫓아가는 결대로 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됐다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상승 초기를 잘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용한 테마를 잘 발굴하면 이제 앞으로 그 대선도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공항 테마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밀양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이러다가 김해 신공항 확장안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대구 쪽에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구 경북을 통합해서 신공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김해 신공항이 문제는 국토부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해 신공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 헌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이 김해 신공항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김해 신공항으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활주로를 하나 더 개설해야 되는데 활주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 이륙할 때 착륙하려다가 실패해서 다시 제2륙할 때 보면 금정산이나 기타 산들에 부딪히게 된다고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이런 입장이고 김해 확장을 해야 된다. 활주로를 확장해야 되고 만약에 걸리적거린 산이 있으면 이거 쳐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안전문과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안전을 취급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안 된다.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끼리 티격태격하지 말고 법제처에 있다 물어보자 했더니 법제처에서 최근에 10일 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6권 해석을 내린다 하면서 장애물을 절취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소리가 뭐냐면 결국 산에 걸리면 국토부는 쳐내야 된다. 산을 깎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산을 깎는데 너희 마음대로 깎을 게 아니라 지자체, 부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산에서는 어떻습니까? 김해 신공항 확장안보다는 가덕도 신공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노. 법제처에서 하지 마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김해 확장안에 제동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지금 검증위원회 그 안전문과위원회에서는 최근에 보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김해 공항의 신공항 활주로를 개설하게 되면 기타 이제 산들이 장애물이 많아서 이륙할 때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규정 지도는 25만 분의 1 지도 축적을 가지고 하면은 이 금정산 정상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착륙할 때는 상관이 없고 이륙할 때도 바로 상관이 없는데 착륙했다 이륙을 다시 했다가 다시 재착륙을 할 때 그때 이 상 정상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전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 위원장이 갑자기 무슨 정치적인 생각이 들었나 갑자기 그러면 축적을 25만 분의 1을 쓸 게 아니라
5천만 분의 1을 한번 써봐. 그러면 5천만 분의 1을 정밀지도를 쓰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이 산 정상의 충돌을 피해 간다고요. 그러니 처음에 난리였었죠. 이렇게 하니까 뭐 불국 민심이 으쌰으쌰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부가 이 결정을 못하고 법제처에다가 이것을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법제처에서는 야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다,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약간 이제 이것은 안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 주라도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이미 발동은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검증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 이제 국무총리는 야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의 시발점은 가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가덕도가 물류나 관광의 전철기지가 될 텐데, 일단 그 4월 달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가덕 쪽으로 막 미루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당장 또 그거 지나게 되면 이제 대선이 또 코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과연 가덕도로 계속 미루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가덕도를 밀고 가게 되면 이 대구 경북 쪽 투심이 좀 안 좋아진다고. 왜냐하면 바로 지척에다가 대규모의 어떤 국제공항이 건설되게 되면 당장 대구 신공항의 위상이 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표를 또 잃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더니 지금 최근에 야권 주자가 윤석열 총장이 하게 되면 지지율 1위도 하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여당도 이쪽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그러면 저기 새만금 쪽에 신공항 쪽으로 또 건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솔솔 풍기게 되면 또 그쪽에 전라, 충청 이 경기 민심이 또 약간 좀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이게 이어졌지만 실제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거기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좀 가미가 돼서 신공항 관련주들이 좀 걸출한 또 테마가 또 형성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 투자 전략. 일단 다음 주는 나스닥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면 그 다우지수 올라가고 나스닥 쉬어가고 이런 이제 시소 게임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코로나가 이제 장악될 것이다, 이 기대감 때문에 그 경기 순환주하고 또 기술주들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등락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에 올라갔던 것은 미 대선이 불확실성이 거치고 그 다음에 백신도 개발되고 하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암초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가 2, 3주 안에 뭔가 대선 결과가 또 나올 것이다, 또는 자기가 만약에 대선 결과가 확정이 되게 되면 2024년도에 내가 재출마할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최근에 우려했던 그런 극우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유혈 충돌이나 무장 총기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 관련주나 아니면 탄약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고, 혹시 트럼프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 미 대선이 하루 전에 올라갔다고 이미 발동을 걸었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좋아지니 트럼프 쪽에 시장이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니까 더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에 백신 개발되고 해서 한번 흔들어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제법 큰 양봉을 만들어내면 그때는 또 분위기가 좀 완전히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아주 중요해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이 안 나오면 그때는 다시 한 1, 2주 정도를 또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전목마 애가 여기서 딱 돌아오잖아요. 근데 부모가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뜰 일이 오네. 그래서 전화 딱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얘는 지나가.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왔을 때 그때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투자는 미국 시장은 다음 주 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상승이 안 나오면 한 1, 2주를 좀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코스피는 다우지수를 쫓아가는 것이고, 나스닥은 코스닥은 나스닥을 쫓아가는데, 우리 코스피는 삼성이 독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을 좀 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제 판단대로 삼성이 한 주 정도 더 눌림목을 준다면, 신고가를 경신했으니까 눌림목을 준다면 그때는 저가 메리트를 접근하는 게 좋고, 만약에 삼성이 어렵다면 삼성전기나 기타 또 삼성 관련주가 또 있다고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좋아질 것 같고, 코스닥은요. 한 20일선을 살짝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 주 만약에 나스닥이 움직인다면 바로 움직이고, 만약에 나스닥이 한번 안 움직이면 한번 살짝 흔들어주고 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때 지수 주도주들이 좋냐 이거죠. 주도주들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백신 개발 기대감, 치료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시장을 푸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수가 쉬어가니까 주도주가 쉬어가니까 그때는 코스닥 레버리지 뭐 이런 쪽으로 ETF를 보시는 게 좋아요. 지수 관련 ETF를 보고 지수가 쉬어가게 되면 그때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짧은 테마들이 뭐 화이자 관련주들이 또 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살짝 움직였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만 그냥 걸출한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잘 기다리시고,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야, 바이든이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을 잘 움직여야 된다. 근데 지난주에 신성이엔지나 KC모터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태양광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TPP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나 이제 신공항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일단 일정이 있는 신공항 관련주들을 좀 잘 봐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주들을 다음 주에는 잘 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어차피 오바마 케어를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년에 이제 결과가 또 대법원에서 결과 발표가 될 텐데 미리 선반영을 시킬 것이고, 연초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회나 이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먼저 반영을 시킬 거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보면 바이든 테마가 당선이 돼서 되게 되면 뭐 관련주들이 끝없이 날아갈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안 날아가고 짧은 순환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짧은 순환매 흐름상 뭐 코로나 뭐 치료도 되고,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로나도 미국에서는 하루 10만 명 이상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주들을 좀 잘 봐요. 바이오주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신공항 관련주들은 이제 이미 한번 움직였으니까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뭐 저점에 내려온다면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대신 두 가지를 봐라. 하나는 가덕도 신공항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새만금 신공항 쪽을 같이 곁들여서 본다면 흐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